안녕하십니까. VIP 랩실의 안성주입니다.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Infrared Small Target Detection with Single Point Supervision 논문으로 ICCV 2025년 논문이 되겠습니다. 본 논문을 설명드리기 앞서 Single Frame Infrared Small Target Tas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ILST라고도 줄여서 말합니다. 단일 적외선 프레임에서 아주 작은 표적을 찾아내는 태스크로 크기가 매우 작고 주변 배경 대비 상대적으로 밝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RGB가 아닌 적외선이기 때문에 풍부한 색, 텍스처, 의미적 문맥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은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태스크는 작은 표적을 정확히 마스킹하는 댄스 어노테이션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배경이 복잡하고 노이즈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뜻은 표적 신호가 약해 배경에 묻히기 쉽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레벨의 약지도 학습을 사용한다면 수도 라벨의 품질이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라벨 리볼루션 위드 싱글 포인트 슈퍼비전 LESPS를 베이스라인으로 삼습니다. LESPS는 타깃당 한 개의 포인트 라벨만으로 학습하기 위해 모델 예측으로부터 수도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만들고 이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타깃당 한 개의 포인트 라벨로 학습한다는 뜻은 이 하나의 객체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GT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닌 이 객체에 대해서 하나의 포인트의 점에 대한 GT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점 하나에 대한 GT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학습이 진행될수록 점점 객체에 대해서 올바른 수도 마스크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LESPS에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초기 모델에서는 성능이 낮게 되는데 이때 수도 라벨에 대한 학습이 잘못 진행되면 잘못된 업데이트가 누적되어 학습이 흔들릴 수 있고 점점 수도 마스크를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 확장하게 된다면 실제로 객체 영역이 아닌데 객체 영역으로 착각하게 되는 과하게 오버 익스펜션 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LESPS의 단점으로는 인베디드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네트워크의 기본 성능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일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레시브 액티브 러닝 PAR 프레임을 제안합니다. PAL은 모델 능력에 맞춰 샘플을 단계적으로 편입하고 라벨을 수축 가능하게 정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반에는 모델 프리스타트 에폭을 통해서 점 라벨 기반 자동 수도 라벨을 생성을 하고 쉬운 샘플만 먼저 학습하게 됩니다. Find Your Update 과정에서는 COU와 FIU를 통해 수도 라벨을 반복 정제하게 됩니다. 또한 Decay 팩터를 통해서 오버 익스펜션을 막고 감쇄를 통해 확장 수축 균형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프레임워크 오버뷰입니다. 먼저 모델 프리스타트 과정에서 쉬운 샘플과 어려운 샘플들을 모두 수도 라벨로 이제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때 수도 라벨을 생성하여 비교할 때 쉬운 샘플과 어려운 샘플들을 EPG를 통해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쉬운 샘플과 어려운 샘플을 나누어 초기에는 쉬운 샘플만 사용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는 쉬운 수도 라벨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모델 인핸스먼트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모델이 학습이 됐다고 가정하여 이 어려운 샘플들에서 조금 더 가능한 수도 라벨을 더 있고 잘 생성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잘 만들어진 수도 라벨들에 대한 샘플들을 또 COU를 통해서 분류를 하여 쉬운 샘플들로 영입해줍니다. 편입해줍니다. 또한 이 쉬운 샘플들에서는 다음 스텝에서
비교를 하여 더 업데이트가 잘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면 최종적으로는 모델 리파인먼트, 모든 샘플들을 가지고 계속 정제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프리스타트에서 EPG로 초기 수도 라벨을 생성하고 이지 샘플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에서 포인트 중심으로 로컬 패치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타겟 포인트에 대해서 패치로 잘라 이 부분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마스크를 생성할 때 가우시안 필터, 캐니 엣지, 모폴로지컬 클로징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생성된 마스크와 이 포인트가 맞는지 확인하여 이 연결 요소는 포인트를 포함하지 않는 잘못된 오검출된 영역은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스크들을 생성했을 때 이러한 타겟 레벨 리콜 값이 0.8 이상이면 이지 샘플로 분류하게 됩니다. 저측 이미지를 보시면 맨 첫 번째 위에 사진에서는 두 개의 객체가 있고 잘랐을 때 두 개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잘 생성했습니다. 이럴 때는 타겟하는 점과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겹쳤기 때문에 이지 샘플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서는 두 개의 싱글 포인트들이 나왔는데 하나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만 생성을 하고 하나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0.55에서 하드 샘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로 타겟 포인트는 있었지만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된 예측된 마스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모두 했기 때문에 이지 샘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지 샘플 수도 라벨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어려운 샘플에서 쉬운 샘플로 편입시켜주는 COU 과정입니다. 이 COU 과정은 모델이 학습됨에 따라서 점점 하드한 샘플도 쉬운 샘플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즉 포인트 라벨과 예측 영역, 이전에 쉬운 샘플을 측정하듯이과 마찬가지로 그 영역이 교차하면 탐지 성공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GT 포인트와 교차하지 않는 모델이 잘못된 예측 영역은 오검출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COU를 갖춰서 하드 샘플이 조금씩 트레이닝 풀에 이 파란색 부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다음은 트레이닝 풀 내부에서 수도 라벨을 정제하는 FIU 부분입니다. FIU는 이미 수도 라벨이 생성된 부분에서 계속 스텝에 따라서 진행되게 되는데 수도 라벨을 정제하기 위해서 수도 라벨에서의 객체의 센트로이드 중심으로 로컬 패치를 자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른 패치에서 모델이 다시 한번 예측을 하고 이때 프레딕션 값에서 이 스레시홀드 이상 어느 정도의 영역 이상만 이 영역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출을 하고 추출했을 때 타깃 센트로이드와 교차가 없는 후보 영역은 제거를 하여 실제 올바른 라벨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마스크를 다시 원본 크기로 복원하고 맥스크 사이즈로 병합을 해서 마스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는 결국 다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 생긴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이전의 수도 라벨과 결합을 하여 업데이트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decay factor라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여기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 decay factor를 왜 추가를 했느냐를 보시면 이 기존의 LESPS의 이미지인데요.
이 LSPS는 이 수도 라벨이 한번 크게 번지면, 커지면 다시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트루 라벨에서는 이렇게 작은 객체지만 LESPS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진행됨으로써 이 점점 라벨이 커지는, 실제 라벨보다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선 디케이 팩터를 통해 이 크기를 다시 줄일 수도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스크가 0이다 라고 하면 실제 남는 것은 이 부분만 남기 때문에 이때는 이전보다 축소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도 라벨이 무책임하게 커지는 문제를 막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결과를 보시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펠은 LESPS 베이스라인 대비 성능을 크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어떠한 데이터셋에 있어서도 성능이 다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싱글 포인트가 아닌 기존 시그멘테이션 마스크가 있는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 프리스타트, COU, FIU를 함께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정리를 하자면 이 팔 프레임워크, 이지 투 하드 샘플의 커리큘럼으로 학습 난이도를 모델 능력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초기 학습 불안정을 막았고, 프리트레이닝 풀과 트레이닝 풀의 이원 구조로 샘플을 한 번에 투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편집시켰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이제 모델 프리스타트 그리고 EPG를 통해서 샘플을 선별하고 하드로 인한 노이즈 오류 누적을 차단을 했고, 듀얼 업데이트, DK, COU, FIU, DK 팩터를 통해서 하드 정보를 주기적으로 선별 편입하고 포인트 기반으로 포지티브를 제거하고 누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FIA를 통해서 센트로이드 기반으로 로컬러버를 어댑티브 스레시홀드로 수도 레벨을 정제를 했고, 디케이 팩터를 통해서 오버 익스펜션을 억제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